물만 나오면 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상묵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화기를 다뤘고 오늘은 옥내 소화전 점검 실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옥내 소화전 점검한다고 하면 소화전 문 열고 앵글 밸브 돌려서 물 나오는지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온다는 건 배관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소화전이 제 성능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사람이 직접 들고 쏘는 설비입니다. 압력이 부족하면 물이 멀리 안 나가서 불 근처에 접근해야 하고 반대로 압력이 너무 세면 반동 때문에 혼자서는 노즐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위아래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계통을 먼저 이해하고 함 내부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실제로 어떻게 재는지, 그리고 수온과 펌프, 감시 제어반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었던 지적 사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계통 2에 물이 소화전까지 오는 길. 점검을 잘하려면 먼저 물길을 알아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크게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방수구, 그리고 전원과 제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지하 저수조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수온이라고 하죠. 여기서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 배관으로 밀어넣고 각 층의 소화전함 안에 있는 방수구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대기합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도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압력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앵글 밸브를 여는 즉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관은 아주 미세하게 새기 마련이라 가만히 둬도 압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가 있습니다. 압력이 조금 떨어지면 이 작은 펌프가 먼저 돌아서 압력을 채워줍니다. 주펌프를 매번 돌리면 큰 펌프가 수시로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모터와 배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 역할을 충압 펌프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소화전을 열어서 물을 쓰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충압 펌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주펌프가 기동합니다. 이 순서, 충압 펌프 먼저, 그 다음 주펌프,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펌프는 자동으로 기동은 하되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됩니다. 화재 진압 중에 압력이 잠깐 올라갔다고 펌프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펌프 정지는 사람이 감시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동과 정지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압력 챔버입니다. 배관 압력을 감지해서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면 펌프에 기동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물과 공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가 있습니다. 수온의 유효 수량 외에 그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는 정전이나 펌프 고장으로 가압송 수장치가 멈췄을 때 최소한 중력으로라도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나 수온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는 옥상 수조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수조에서 펌프로, 펌프에서 배관으로, 배관에서 각 층 방수구로, 그리고 이 흐름을 압력 챔버가 감시하고 감시 제어반이 표시해 줍니다. 점검은 이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챕터 2. 소화전함 외관 점검. 문을 열기 전과 후. 이제 소화전함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볼 게 있습니다. 첫째, 함 앞에 적치물이 없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차가 소화전함 앞을 막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창고에서는 팔레트가 가려버립니다. 급할 때 문을 열 수 없으면 그 설비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사용요령 표시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조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위치 표시 등입니다. 함 상부에 있는 적색등이죠. 이건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구가 나가 있으면 당연히 불량입니다. 넷째, 기동 표시 등입니다. 펌프가 기동되면 켜지는 적색등인데
점검할 때 펌프를 돌려보면서 이게 실제로 켜지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화전 화면은 발신기와 경종, 응답 표시 등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화 재탐지 설비 쪽 항목이지만 어차피 같은 함에 있으니 한 번에 확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함의 문은 충분히 열려야 합니다. 문이 반쯤 걸려서 안 열리거나 경첩이 내려앉아 문이 처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적 대상입니다. 안쪽에서 볼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호스입니다. 구경 40mm 이상이어야 하고 호스릴 방식은 25mm 이상입니다. 호스가 꼬여 있거나 접힌 자국이 그대로 굳어 있으면 물이 지나갈 때 저항이 커집니다. 그리고 호스는 물이 통하는 구조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예 앵글 밸브에 연결도 안 하고 접어서 넣어둔 현장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둘째, 노즐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없어진 현장도 있고 노즐 개폐 기능이 뻑뻑해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앵글 밸브입니다. 방수구 개폐 밸브죠. 손으로 돌려봤을 때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야 하고 밸브 주변에 물이 새어나온 흔적이나 녹물 자국이 있으면 패킹 노후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함 내부의 물기와 부식입니다. 함 안쪽이 항상 젖어 있다면 어딘가에서 누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로 두면 호스가 곰팡이가 슬고 함 하부가 부식됩니다. 여기까지는 도구 없이 눈과 손으로 하는 점검입니다. 소화전 한 대당 1분이면 충분합니다. 챕터 3. 방수 압력과 방수량 숫자로 증명하는 점검.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방수 압력 측정이에요. 기준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 0.7MPa 이하, 방수량은 분당 130L 이상입니다. 아래 기준인 0.17MPa는 성능의 최저선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물줄기가 짧아서 불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위 기준인 0.7MPa는 안전을 위한 상한선입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노즐 반동력이 커져서 사람이 붙잡고 있기 어렵습니다. 고층 건물 저층부에서는 낙차 때문에 압력이 과하게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호스 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관 계통을 분리해서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느냐? 준비물은 방수압력 측정계, 흔히 피토게이지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먼저 시험할 층을 정합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합니다. 그 층에 1개만 있으면 1개만 열고요. 왜 2개를 동시에 여느냐면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 설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개만 열면 압력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가장 불리한 지점, 즉 펌프에서 가장 멀고 가장 높은 최상층 말단에서 확인합니다. 거기서 기준을 만족하면 아래층은 대개 통과합니다. 측정 자세가 중요합니다. 피토 게이지의 측정부를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2분의 1만큼 떨어뜨리고 물줄기와 직각이 되도록 댑니다. 노즐 구경이 13mm니까 대략 6에서 7mm 정도 띄우는 겁니다. 너무 붙이면 압력이 높게 나오고 비스듬히 대면 낮게 나옵니다. 이 자세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즐은 반드시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반쯤 연 상태로 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수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별도 유량계를 노즐에 달 수 없으니 계산으로 구합니다. 방수량은 노즐 구경의 제곱과 방수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노즐 구경 13mm를 대입하면 방수압력이 0.17MPa일 때 계산상 방수량은 분당 약 140L가 나옵니다. 즉 압력 기준만 만족하면 방수량 130L도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압력을 재고 그 값으로 방수량을 환산해서 점검표에 함께 기록합니다. 측정할 때 안전수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즐은 반드시 2사람이 잡습니다. 물이 나오는 순간 반동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방수 방향은 사람이나 전기 설비 쪽이 아니라 배수구나 외부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점검 전에 반드시 해당 층에 안내 방송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나면 입주자가 화재로 오해하니까요. 챕터 4. 수온과 가압송 수장치 물이 얼마나 펌프가 제대로.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온과 펌프실입니다. 먼저 수온 계산입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여기서 설치 개수는 2개 이상이면 2개까지만 계산합니다. 즉 한 층에 소화전이 5대 있어도 계산상으로는 2대까지만 봅니다. 2.6세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당 130리터를 20분 동안 쓰면 2600리터, 즉 2.6세제곱미터입니다. 방수량 곱하기 시간, 이게 수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높아지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기준으로, 개당 5.2세제곱미터,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으로 개당 7.8세제곱미터로 계산하고, 이때는 설치 개수를 5개까지 봅니다. 고층일수록 피난과 진압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수조를 점검할 때는 3가지를 봅니다. 첫째, 수위계 지시각, 둘째, 급수 상태, 셋째, 저수위 경보입니다. 저수위 신호가 감시 제어반에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빠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화용 수조는 소화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끌어다 쓰는 현장이 간혹 있는데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다음은 펌프입니다. 펌프 성능은 2지점으로 판정합니다. 첫째, 최절 운전입니다. 토출 측 밸브를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돌렸을 때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넘으면 배관과 부속에 과도한 압력이 걸립니다. 둘째,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그때의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뽑았어도 압력이 급격히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2가지를 확인하려고 만든 배관이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유량계를 달아놓은 배관인데,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 배관이 있습니다. 최절 운전 상태가 계속되면 펌프 안에 물이 빙빙 돌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막으려고 물을 조금씩 빼주는 배관이고,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달립니다. 릴리프 밸브 설정이 잘못되어 최절 압력 이하에서 계속 열려 있으면 압력이 안 잡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수온 상승을 못 막습니다. 물올림 장치도 확인합니다.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흡입관에 물을 채워두는 장치예요. 물올림 수조는 100m 이상이고 여기에 물이 비어 있으면 펌프가 공회전합니다. 펌프실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압력계와 진공계, 그리고 펌프 주변 누수입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배수 펌프가 계속 돌고 있다면 어딘가 패킹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챕터 5. 감시 제어반과 전원 신호가 살아있는지 확인. 설비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상태를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반 점검이 중요합니다. 감시 제어반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표시등과 음향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조와 물올림 수조의 저수위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수위 신호선을 단선시켜 보거나 플로트 스위치를 눌러보면서 실제로 경보가 뜨는지 확인하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동 수동 절환 스위치입니다. 펌프 기동 방식을 수동 위치에 놓고 그대로 방치한 현장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펌프가 자꾸 기동하니까 시끄럽다고 수동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도 펌프가 안 돕니다. 설비가 있는데 작동은 안 하는 최악의 상태예요.
점검할 때는 반드시 절환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왜 수동으로 놨는지 원인을 찾아서 누수를 잡는 게 근본 대책입니다. 다음은 전원입니다. 옥내 소화 전 설비의 상용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용 배선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비상 전원도 확인합니다.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발전 설비나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를 쓰고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입니다. 발전기 점검은 시동 시험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부하 시동만 걸어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과 주파수가 유지되는지가 진짜 확인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선 점검입니다. 도통 시험이 가능한 회로는 시험해보고 단자대 조임 상태도 확인합니다. 진동이 있는 펌프실에서는 단자가 풀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챕터 6 현장 지적 사례 TOPO.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었던 지적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전함 앞 적치와 주차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함 앞 바닥에 노란 선으로 구획을 그려두고 관리 규약의 주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호스 미결합입니다. 호스가 앵글 밸브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접혀 있는 상태예요. 점검할 때는 결합해 놓고 다음에 가보면 또 풀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세 번째, 방수압력 미달입니다. 최상층 말단에서 0.17메가파스칼이 안 나오는 경우인데 원인은 대개 3가지입니다. 펌프 성능 저하, 배관 내부 스케일, 그리고 중간 밸브가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 배관 개통 어딘가에 개폐 밸브가 반쯤 잠겨있는 걸 못 찾아서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번째, 펌프 기동 스위치 수동 방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건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위치 표시등과 기동 표시등 소등입니다. 전구가 나가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점검 때 발견됩니다. 요즘은 LED 타입으로 교체하면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점검 기록의 부실입니다. 방수 압력을 측정했으면 몇 층 몇 번 소화전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숫자로 남겨야 합니다. 양호라고만 적힌 점검표는 다음 점검 때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옥내 소화전 점검의 핵심은 이겁니다. 꺼낼 수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기준 압력이 나오는가, 그리고 펌프가 자동으로 도는가. 이 4가지입니다. 클로징 오늘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옥내 소화전은 저수조에서 펌프, 배관, 방수구로 이어지는 계통이고 충합 펌프가 먼저 그 다음 주펌프가 기동합니다.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됩니다. 둘째, 함 점검은 함 앞 통로부터 시작해서 표시등, 호스, 노즐, 앵글 밸브 순서로 봅니다. 호스가 결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입니다. 최상층 말단에서 2개를 동시에 열고 피토 게이지는 노즐 구경의 2분의 1만큼 띄워 직각으로 됩니다. 넷째, 수온은 개당 2.6세 제곱미터에 최대 2개, 이건 분당 130리터를 20분 쓴 양입니다. 펌프는 최절 140% 이하, 150% 유량에서 65% 이상입니다. 다섯째, 감시 제어반에서 자동 위치 확인, 저수위 경보 확인, 비상전원 20분 확인까지 마쳐야 점검이 끝납니다. 옥내 소화전은 소방시설 중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는 몇 안 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확인하는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점검하실 때는 압력계 눈금을 꼭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을 다루겠습니다. 헤드부터 알람 밸브,
말단 시험 밸브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묵TV였습니다.